여러분 다이어리에 오늘 할 일이 몇 개나 적혀 있나요? 미팅, 보고서, 피드백, 또 미팅. 혹시 오늘 하루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바쁜 거 좋은 거 맞아요.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바쁘다는 건 누군가의 시스템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시스템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부품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사람의 시스템이냐, 그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 그 질문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시간 관리 얘기는 아니에요. 시간의 소유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 관리 잘하는 법은 유튜브에 차고 넘치죠. 저는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하려는 건 여러분이 열심히 최적화한 그 시간이 결국 누구의 자산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끝까지 보면 내일 아침엔 다이어리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상상 하나 해볼게요. 연봉 2억 5천에 흉부외과 의사 A씨가 있습니다. 10년을 공부하고 전공의 시절을 갈아넣고 지금은 명실상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하루 12시간 수술하고 주말에도 응급콜을 받습니다. 자, A씨는 부자인가요? 네, 숫자만 보면 그렇죠. 근데 A씨의 시간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A씨가 수술을 안 하면 돈이 들어오나요? 아니죠. A씨가 쉬면 자산이 쌓이나요? 그것도 아니죠. A씨의 1시간은 병원에선 팔립니다. 병원은 그 1시간으로 시스템을 돌리고요. 시스템은 계속 자산을 쌓는 겁니다. A씨는요,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똑같이 수술실에 있어야 하죠. 몸이 아프거나 출근을 못하게 된다면 수입이 바로 끊기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빅펌의 파트너 B씨, 연봉 3억입니다. 근데 B씨도 시간을 팔고 있어요. 시간당 청구 단가가 높을 뿐이에요. 엔지니어, 컨설턴트, 금융 전문가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시간의 단가를 높이는데 10년, 20년을 쏟습니다. 근데 그 단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단지 비싼 부품이 됐을 뿐이죠. 부자는 시간을 사는 사람이고 서민은 시간을 파는 사람이며 전문직은 자기 시간을 비싸게 파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자본주의 계급을 돈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건 틀렸습니다. 자본주의 계급은 시간의 소유권으로 나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파는 사람과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파는 사람은 자신의 1시간을 어딘가에 대여를 해줍니다. 그게 회사든 클라이언트든 병원이든지 간에 그 대가로 대여료를 받는 거죠. 우리는 그걸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수임료라고 부르죠. 자, 시간을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구매해서 그걸 자기 시스템에 벽돌로 쌓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시간을 파는 사람의 분은 선형으로 축적이 됩니다.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반대로 쉬면 없어지겠죠. 시간을 사는 사람의 분은 복리로 축적됩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남의 시간이 내 시스템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두 사람 사이의 격차는 노력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이걸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휴가를 냈을 때입니다. 일주일 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번 달 월급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임대자의 불안입니다. 반면 시스템의 소유자는 휴가 중에 시스템이 더 잘 돌아가는지를 봅니다.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정말 의외의 인물이죠. 네,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르크스가 저한테 광고비를 줄 리가 없잖아요.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 이 책 이름 들으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 다 틀렸습니다. 이 책은 이념서가 아니에요. 자본이 인간의 시간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뽑아내는지를 분석한 현존에서 가장 날카로운 경영 분석서라고 보면 됩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꺼낸 핵심 개념 중에 잉여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그 8시간 중에 여러분이 월급에 해당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시간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5시간은 어떻게 되죠? 네, 그게 자본가의 이익으로 가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걸 에너지 추출 구조라고 봤어요. 노동자의 시간 안에 잉여를 심어두고 그 잉여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이게 왜 지금도 유효하냐면 이 구조는 공장 노동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연봉 2억 5천의 의사도 억대 연봉의 금융 전문가도 능력 있는 스타트업 엔지니어도 다 이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단지 추출되는 잉여의 단가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념을 빼면 뭐가 남냐면 자본이 시간을 어떻게 사냥하는지에 대한 가장 정밀한 지도가 남아요. 그 사상을 보지 말고 로직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 로직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누구의 시스템을 위한 건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사표 쓰라는 얘기예요? 라거나 자, 다 같이 사업 시작하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너무 쉬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먼저 질문 하나 하자면 오늘 여러분이 한 일 중에서 내일도 효과가
효과가 남는 것이 몇 개나 있나요? 그 일이 일주일에도 효과가 있나요? 1년 후에는 어떤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날 수업이 되고 끝나는 일들일 겁니다. 가령 보고서 하나를 썼어요. 네, 제출하면 끝이 나죠. 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회의 끝나면 네, 사라지죠. 네, 고객 응대했어요. 네, 다음 고객 오면 또 초기화 됩니다. 이게 시간 임대의 구조입니다. 그 안에서 조금씩 자산이 되는 일을 섞어 넣는 게 바로 시작이에요. 자산이 된다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이건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내가 없어도 계속 효과가 나는 거. 자, 글을 썼어요. 그 글이 1년 뒤에도 읽힙니다. 네, 강의를 만들었어요. 네, 내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수강이 되죠. 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내가 없어도 그 시스템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평판을 쌓아 올렸어요. 그렇다면 다음에도 기회가 자동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 소유권의 초입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사업을 할 수 없어도,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꿀 수 없어도 현재 하는 일 안에서 자산이 되는 일의 비율을 조금씩 높여가는 겁니다. 하루에 10%를 자산 축적에 쓰는 사람과 0%를 쓰는 사람은 5년 후에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간 관리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 관리는 남의 시스템 안에서 더 효율적인 부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시간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오늘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회사 때려치우고 유튜브 나가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업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보는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 3가지만 말할게요. 첫 번째, 오늘 하루를 감사로 끝내지 말고 정산으로 끝내보세요. 오늘 내가 쓴 시간 중에 내 자산으로 남는 게 뭔지 딱 하나만 꼽아보세요. 없다면 내일은 꼭 하나를 만들어보세요. 회의록 하나를 잘 정리해서 팀에 공유하는 것도 좋고 자기 분야에 대한 블로그글 하나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루틴이든 내가 없어도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크기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대여료 협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연봉 협상이라든지 수입료 올리기, 단가 높이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전략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비싼 부품이 되는 게 목표가 되면 교체될 때까지 부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표는 부품의 단가가 아니라 시스템의 지분이에요. 자, 마지막 3번째, 지금 하는 일 안에서 소유자의 시각을 훈련해보세요. 소유자의 시각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시스템을 위한 건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역으로 읽어서 나도 같은 구조를 어디에 만들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당장 실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보는 눈을 갖는 게 시작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려 하지 말고 그 소유권을 가져오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한 일 중에 몇 %가 여러분의 영구적인 자산으로 남았는지를 한번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율을 매일 조금씩 높이는 사람이 10년 후에는 시간을 파는 자리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계급의 이동이에요. 노력의 강도가 아니라 시간의 방향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조금 많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열심히 커리어를 쌓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여러분이 하는 일을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한번 알고 나면 같은 에너지로 더 오래 남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은 앞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자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간이 어떻게 계급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내용 중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해두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얘기 중에 이거다 싶은 장면이 있었다면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한테 공유해줘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 먼저 꺼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불편한 얘기 들고 오겠습니다.